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일요 포커스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곧 인구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는 지역 가운데 육지보다는 섬에서 인구 감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섬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됐고 10년 또는 20년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증가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섬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일요 포커스는 섬 지역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기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명창환 전라남도청 기획조정실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명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현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섬 지역 인구 감소 현황, 원인 어디에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 명창환 실장님께서 우리 섬 지역 인구 지금 어느 정도나 줄고 있습니까?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섬 많잖아요. 예. 전국에 섬이 약 3,3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9%인 2,015개가 우리 전남에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의 섬 인구 현황을 좀 들여다보면 감소 현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16년에 비해서 20년 말에 섬 인구가 16만 5천 명이거든요. 10년에 비해서 약 16,9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현재로 해서 10년에 비해서 7개의 섬이 또 무인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약 10인 미만 섬이 38개입니다. 그래서 더 아마 섬의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건 가속화될 거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고 2016년보다 2020년 조사를 했더니 약 16,000여 명 정도가 줄어든 16만 5천여 명 정도가 지금 섬에 전라남도 섬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줄었습니다. 16,000명. 16,000명이 줄어가지고 16만여 명 정도. 예. 그리고 지금 그때보다 지금 무인도가 7개가 늘어났고 또 10인 미만 섬이 38개다. 그럼 이것도 금방 또 줄어든다는 이야기겠네요. 예, 더군다나 또 고령화율이 높아서 앞으로 20, 30년 안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은 이 섬과 관련된 연구를 쭉 해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섬 지역 인구 감소 현황, 원인 어떻게 분석되고 있죠?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다양한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가계소득의 감소의 문제가 크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시설 관련해서 상위 학교가 이제 섬 지역에 없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인근 항구 도시나 뭐 시군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결국 그 사람들이 다시 섬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원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구가 이렇게 섬에 감소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섬 같은 경우는 지금요. 뭐 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국가적으로 또 어떤 위기가 발생하는 거고? 일단 인구가 없다는 것 자체는 인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한 이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되는데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축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자체가 다양한 혜택들을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악순환적인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개인에게 느끼는 그 삶의 만족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각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나오면 대부분 서울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요즘 저희 대학에서도 보게 되면 졸업하고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되면 전남도 문제겠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이 섬 지역 자체가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조선시대 이제 우리 역사 교육을 중고등학교 때 배우면 특히 고등학교 때 배우면은 공도니, 해금이니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섬에서 사람을 육지로 이렇게 빼내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게 이제 공도 정책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그런 공도 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신공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명식 박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섬에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들.
비단 이게 섬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좀 국토 전체적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수도권과 지방 간의 네. 균형 발전적인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과거 정부들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책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실제로 잘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섬은 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보다도 더 심하게 지금 주신 말씀들처럼 네. 더 크게 아예 인구 감소와 또 지역 소멸의 위기가 가장 크고 우리 눈앞에 대두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명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요. 이렇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실질적으로 섬 인구가 줄다 보니까 전남도의 어떤 그 섬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도 정부에 뭐 이렇게 요구하거나 뭐 건의하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건의를 하면 아니 섬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데 뭐 그거 해서 뭐 하냐 이런 식의 뭐 그런 것들은 좀 정책을 섬 정책 추진하는데도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베이스가 인구 베이스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주거나 사업을 줄 때도 사람이 있어야 주는데 예.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뭐 섬이 됐든 아니면 섬이 아닌 지역도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예.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확보는 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국토가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예. 국토가 영토가 자꾸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예. 사람이 줄어들면 무인도가 되면 그 영토가 사실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인도화가 되면 될수록 거기에 있는 수산 자원이라든지 관광 자원 같은 걸 다 할 수가 없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섬 인구 감소라든지 섬 소멸 위기 부분은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문제점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자원 활용, 국토 활용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지금 섬 인구 감소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뭐 천원 여객선이니 뭐 그 가스 배달비도 지원해주고 여객선 운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지금 섬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대책들 지금 시행하고 있죠? 아까 박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섬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 하나가 소득이잖아요. 근데 섬의 소득의 가장 큰 게 수산업이어서 수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선별기 해조류, 복합 다기능 부장교, 수산 증양객 시설 현대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하고 같이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섬이 또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살아갈 때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한데 육지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 하나를 놓더라도 수조 원이 들잖아요. 근데 예. 이제 지금 섬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신 분들의 그 SOC 인프라가 결국 여객선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 도에서 그 섬 천원 여객선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촌왕 관련된 국가 사업도 같이 지금 지방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자원 활용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가고 싶은 섬 사업도 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전남도가 민선 7기 들어서 섬 해양 정책과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제한적이죠.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 섬 인구 감소라든지 섬 소멸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지역 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섬 인구 감소 대책으로 지금 전라남도가 수산업이라든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들, SOC 부분에서는 여객선 천원 여객선 제도 이것도 지금 전 섬 지역으로 올해 확대가 됐죠. 이것도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뭐 이렇게 좀 더 규모가 있는 섬부터 시작하려고 하다가 예. 김영록 지사께서 전 섬으로 전라남도 확대를 한 건데 그리고 또 가고 싶은 섬 계속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우리 박세현 박사님, 이런 대책이 지금 좀 하나하나 따질 시간은 없겠지만은 가고 싶은 섬이라든가 네. 천원 여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섬 인구 감소를 막는데 일정 정도 조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지 우리 명창한 실장님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고 있긴 한데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예, 예. 정부 차원에서 더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 박 교수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런 부분도 예. 어떻게 된 거죠?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데 네. 사실은 전남도 자체에서 섬과 관련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그런 기본 마스터 플랜 같은 그런 축도 없는 상태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유행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합시다라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조금 죄송스러운 비판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 그림 속에서 이제 좀 추진되는 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 섬 전남도에 있는 섬 자체가 거의 유인도만 해서 271개 정도인데 그 섬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느냐 그것도 아직은 안 됐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물론 2015년도에 들어와서 그 전 지사님께서 이렇게 전남의 섬들 자체를 뭐 DB 작업을 했긴 했지만 그거 자체를 정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체계도 없다 보니까 현재 어떤 곳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 원인적인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가고 싶은 섬 사업을 2015년부터 했는데요. 그 사업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그룹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자체가 뭐 코로나가 없었다면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가 아직은 크게 확대되진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천안 여객선 부분은 어떻습니까? SOC가 확충이 이제 그 육지 같은 경우는 도로를 깔고 철도를 깔고 이런 것들을 깔 수는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SOC를 투입을 하는데 네네. 이제 그 섬 같은 경우는 다리를 놓잖아요. 네. 다리도 상당히 큰 SOC인데 작은 섬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안 여객선이라는 제도도 등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섬 인구 감소를 막아내는 뭐 막기 위해서 꼭 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효과는 좀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이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정책에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사실은 육지와 섬이 다른 것은 환액성, 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이런 갈망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서민 주민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다 다리를 놔주라. 그래야지 무슨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육지와 소통할 때 더 편하다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로서 천안 여객선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어들고 또 앞으로 좀 더 나간다면 공영제, 네. 여객선 공영제까지 나가면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일부- 문임과 관련해서는 예. 지금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한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 또 예. 최초로 시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관광객.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다가 네. 네. 세 개 노선에 대해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네. 관광객이라든지 섬을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의 반값 지원하는 걸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해보고 만약에 이 효과가 좋으면 정부 차원에서 조금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계속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노선을 좀 염두에 두고 있나요? 목포 과거도, 그다음에 여수 고흥 거문도간, 그다음에 완도 여수도간 이 세 개 노선에 대해서는 네. 시범적으로 일반인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의 반값을 지원하는 걸 지금 내년 예산에 또 확보를 해놨습니다. 아이고, 예. 다행이네요. 자, 그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우리 국토연구원에서 오셨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섬에 대한 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뭐 가고 싶은 섬, 살기 좋은 섬, 뭐 해양수산부도 있고 뭐 국토교통부니 뭐 여러 행정안전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뭐 정부 차원에서는 섬 발전 촉진법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어촌 어항 뉴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섬 지역 인구 감소를 뭐 막기 위해서만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예. 그 각 개별 부처의 개별 사업 단위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은 뭐 이루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대책, 전라남도 대책, 그다음에 우리 그 정부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인구 유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인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을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예, 새 박사님. 사실은 저는 그 인구 유지에는 아까 그 박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그 일자리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이제 다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반 시설,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이죠. 예. 기반 시설, 인프라, 뭐 관광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살고 싶은 지역을 자기가 선택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전라남 도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책들이 섬의 인구 유지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는 보겠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뭐 육지도 마찬가지지만 섬은 더 심각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이 사신 분들을 좀 편리하게 해줘야 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또 젊으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인책이 돼야 되는 그게 저는 소득 파트가 한 부분이 될 거고 또 다른 한 파트는 문화와 교육 파트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들이 아까 박 교수님 뭐 종합적인 현황 조사 대책을 말씀 주셨는데 좀 정부 차원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섬과 관련된 정책을 여러 개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뭐 해양수산부, 국토부 뭐 다 했고 10개 정도의 부처가 다 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종합적인 대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이걸 다 네. 포괄해서 연구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섬 진흥원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네. 해서 지금 목포에 지금 올해 10월에 개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런 대책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섬진흥원하고 같이 섬이 있는 지자체가 그다음 또 중앙정부가 같이 모여서 좀 대책을 좀 논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정부 그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기본소득제 이야기가 심상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섬에도 이런 그 뭐 부가적인 그 천원 여객선이나 가고 싶은 섬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보다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을 한번 섬 주민들한테 한번 실시를 해보자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최명식 박사님께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그다음에 이런 그 기본소득제가 섬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실험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한번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네, 뭐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라든지 보편적 복지, 뭐 선별적 복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왔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기본소득의 사실 기반이 되는 것은 그 공유부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뭐 토지라든지 뭐 해양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이 갖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줘서 개인의 권리를 찾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소득이고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제 소득 재분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따라오게 되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의 그 논의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우리는 혹시? 지금 세계 각국에서 또 이제 주로 많은 실험들과 또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도에서 그동안 많은 이제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왔고 이게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국내에도 세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네트워크나 이런 학계나 이런 곳에서 연구와 또 토론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죠?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 배당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곳들에서는 사실 실험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험을 통해서 아직 그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곳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자, 기본소득제 지금 개념은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재산의 정도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주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 박성현 교수께서도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자, 그렇다면은 섬 주민들 이렇게 육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불편하잖아요. 교통, 문화, 그다음에 교육, 복지, 의료 이런 것들이 열악한 섬의 어떤 이런 기본소득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최근에 글도 쓰셨는데 왜 섬에서 이런 것들에 이런 그 기본소득이 제기가 됐나요?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섬 지역 자체 소멸 자체가 가장 큰 위험에 대두되고 있고 네. 더불어서 기존에 이제 섬이 무인도가 될 때 어떠한 지금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네. 가장 큰 것 자체는 그 지역의 문화 자체가 사라지고 더불어서 그 해역을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더 이상 섬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신 국가가 국토관리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용 자체가 적게 훨씬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조금만 이런 비용 부담을 해주게 된다면 비용을 지불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가 섬에 사시는 이제 어머님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어르신들 자체가 지금 소득 자체가 국가에서 나오는 그 노인 수당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당 갖고 한 달 근근히 생활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섬 지역에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부여를 하면 어떨까요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조금 자신의 삶에 이제 뭐 이발이나 아니면 또 뭔 식료품 같은 거 먹을 거나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또 소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육지와 이 내륙 지역과 이 섬 지역과 소득 자체가 격차가 좀 크더라고요. 불균형, 불평등 구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섬 주민 기본소득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최 박사님이 그 지금 기본소득이 대두된 이유도 여기서 이제 섬에서 이제 똑같은 건데 기본소득이 대두된 게 성장은 하지만은 고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예 기본소득 현금으로 돈을 일반 국민들한테 주자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대두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섬에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기본소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논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개념 자체는 복잡하지는 않지만 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앞으로 이제 인간이 할 역할들을 다른 뭐 기계나 AI들이 대체를 함에 따라서 그런 소득 보전 정책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살고 인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도 또 기본소득이 굉장히 주장이 됐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기본소득의 원칙이 보편성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섬 주민들에게 이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 방법으로서 기본소득을 섬 주민에게만 주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냐, 적절한 방법이냐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섬 주민들에게만 기본소득을 주게 되는 것은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주형이라는 것은 보편성에 대해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이유도 사실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해서 다른 포괄적인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중간 단계로서 도입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범주를 지역이나 뭐 어떤 직군이나 뭐 예. 농어민 공익수당 비슷한 것인데요. 그런 예. 농민 기본소득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직군으로 확대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슈가 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이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이제 똑같이 현금 지급을 금전 지급을 하더라도 그 네. 네이밍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본소득의 기본 원칙과 또 기본소득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뭐 경남에서도 뭐 이미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농촌에서도 그렇고요. 농어민 수당 뭐 이런 것처럼 섬 주민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회 수당 성격으로 그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른 명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명 실장님, 예. 이 도에서도 이런 기본소득제 꼭 섬주민 기본소득은 아니어도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뭐 검토를 좀 해본 적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까지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검토를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가 이제 농어민 공익수당을 작년에 정부에 최초로 시행을 해서 1년에 60만 원씩 해서 약 1,400억, 1,500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니까 전국의 다른 지자체 우리를 포함해서 9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때 제도를 연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지자체 수준에서는 농어민
기본소득 개념으로 하기에는 조금 재원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정책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도 있어서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는 용어로 해서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내년에 이제 뭐 기본소득까지는 아닙니다만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이라 해서 24세가 되는 한 해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기본소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에 이제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라고 그래서 전남 청년들한테 매년 20만 원씩 해서 10년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실상 기본소득 개념입니다만 뭐 포괄적인 의미의 그리고 충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청년 문화복지 카드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농어민 공익수당을 우리가 2년 정도 운영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는 참 어려워서 지금 대선 공약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으로 해주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최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소득 개념을 쓴다라고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에는 조금 버겁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 대선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농어민 기본소득이 됐든 아니면 섬 기본소득이 됐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수당이라는 말을 쓰는 거하고 뭐 보편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혹시 우리 최 박사님 이야기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 명 실장님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유사한 사례로 핀란드라든지 알래스카를 말씀해 주신 알래스카는 뭐 석유소득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뭐 다른 얘기고요. 핀란드나 스위스에서도 이런 게 검토가 됐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표현을 쓰려고 그러면 보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6가지 원칙이 있긴 한데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제공해야 가능합니다. 핀란드도 아마 7, 80만 원 최소한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기본소득을 매달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세금 시스템이 개편이 돼야 되고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금방 하기는 쉽지 않고요.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농어민 공익수당이나 섬 기본소득이나 이런 분야별로 제한적인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고 또 재원도 충분히 마련이 되고 그러면 아마 그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특히 지방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을 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최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지만 이 유사한 취지를 살려서 뭐 농어민 공익수당이 됐든 아니면 섬 거주 수당이 됐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 지급한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지 그 정도가 안 되면은 뭐 수당 정도로 쓰는 게 적당한 단어 아닌가 뭐 그런 얘기인가요? 좀 추가적인 논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충분성에 관한 논리가 있는데 또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거는 이제 원칙으로 채택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소득의 원칙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은 뭐 도움을 받기 위한 공적 부조의 의미라기보다 개인의 시민의 권리,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이고요. 그 권리에 대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공유부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원을 조세로 마련을 해서 거기서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알래스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입니다. 시민 배당과 같이 어떠한 공유부에서 나오는 것을 그것이 충분하든 안 충분하든 어쨌든 지급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는 것이 이제 국제 지구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이제 개념들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르더라도 섬 주민에게 주는 이러한 소득을 어디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다른 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본소득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안군에서 시행한 태양광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약간 비슷한 거다. 네, 시민 배당에 근거한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성현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주민 기본소득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제 왜 특별히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이걸? 일단은 수당이라고 표현을 해버리게 될 경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사회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적 호응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이란 특수성을 조금 더 고려해 볼 때는 그 문제를 기본적인 수당으로서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낮다, 약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섬 사회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섬에서 산다는 것 자체는 방금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적인 자원, 특히 바다나 해양이나 그 공유적인 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그 돌봄도 있었고
서로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 공동체가 이끌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됐을 때 이렇게 활발한 섬 활성화가 됐는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 자체는 그런 것 자체가 완전하게 소멸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국가가 어느 정도는 그걸 마련해주면 다시 과거와 같은 섬의 활성화가 이끌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서 그런 명칭을 좀 사용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재원 문제, 또 증세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복지제도 정비 문제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섬주민 기본소득제가 어떤 뭐 섬주민 기본소득제라고 좀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혹시 명 실장님 이야기해 주실래요? 아니면 우리, 예. 아까 이제 좀 그 기본소득과 수당 문제를 조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표현이 됐든 아니면 기본소득 성격의 수당이 됐든 예. 저는 뭐 그런 용어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하진 않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예.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됐고 그럼 그걸 어떻게 시행할 거냐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각 그 부문과 주체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섬 기본소득이 됐든 섬 뭐 거주수당이 됐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좀 작업이 좀 필요하고 네.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 그 재원과 관련해서는 과연 누가 부담할 거냐, 네. 정부가 부담할 거냐 또는 지방 정부가 할 거냐 부분은 또 더 깊이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시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섬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도가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긴 네. 했습니다만 섬 거주 수당제라고 해서 경남연구원에서 섬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2월달에 거기 안에다가 섬 거주 수당제 도입 부분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얼개는 뭐냐면 연륙 연도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섬을 좀 차등화시켜가지고 점수를 부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을 하되 요거를 지방 차원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 입법을 통해서 법제화를 하고 2024년이나 25년 정도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아마 제도를 설계를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섬이 많이 있는 전남, 그다음에 경남, 그다음에 충남 이런 지역들에서 지역에서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방법론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재정을 전남도에서 재정하고 예산을 총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가 예산은 10조입니다만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1년에 저희 도가 한 600억 정도 그다음에 시군이 500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400억 정도 되니까 이것도 사실 좀 힘겹거든요. 힘든 예. 상황이어서 섬 기본소득이 됐든 섬 공익수당이 됐든 거주수당이 됐든 이런 제도를 만들면 정부 차원에서 조금 인시어티브를 쥐고 연구도 하고 예산도 좀 우선적으로 편성하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야기를 쭉 논의가 좀 이렇게 두서없이 진행되는 것도 같지만은 이게 워낙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섬주민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인구 소멸도 막고 섬의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하고 좀 더 이걸 시행한다고 손치더라도 섬에 누가 들어가서 그렇게 살겠느냐라는 것들은 좀 의문스럽게도 좀 하긴 해요, 현실적으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을 한다면은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 박 교수님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이제 전남을 대상으로 한번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방금 초도에 말씀한 전남의 인구가 섬의 인구가 한 16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도 말 기준으로. 예. 그러면 이 16만 명이 다 대상이 한 번에 동시에 하기에는 이제 재정적인 여건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섬이라는 것들의 특성을 봤을 때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불편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6만 명의 통계 속에서는 분명히 연륙 연도가 된 섬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도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 앞에도 포함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진도나 완도 같은 경우는 현재 다리가 나아져서 한 20년, 30년 됐는데 그런 곳 자체도 섬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고 거기는 연륙 연도된 섬들은 제외하고 온전하게 해상 교통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섬을 대상으로 해봤을 때 그걸 다 카운트 해보니까 전남도의 한 220개 섬에서 한
4,600명 정도, 46,000명 정도 그런 대상층이 나오더라고요. 네, 46,000명. 46,000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대상층을 동시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네. 예산상 무리가 있으니 그걸 단계별로 한번 인구 소멸 지수라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만들어서 소멸 지수가 가장 큰 지역들을 이렇게 그레이드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했을 때 가장 인구 소멸 지수가 높은 지역부터 한번 차근차근 실험을 해보자. 그랬을 때 그 1단계에서는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들면 그 섬 주민들에게 월 10만 원씩 해서 네. 120만 년 되겠죠. 제공을 해줄 수 있고 그 효과를 좀 보고 뭐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 2단계, 3단계 온전하게 몇 년에 걸쳐서 한 지금 46,000명 대상을 다 줄 수 있는 여건들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렇게 다 했을 때 한 500억 정도, 520억 정도 예산들이 소요되지 않는가라고 설계를 해봤습니다. 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그 정부, 우리 차관 도마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이야기겠죠?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뭐 교수님이 연구를 해주신 내용을 제가 봤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예. 섬 주민들이 16만 명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안 하겠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따로 좀 네. 연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은 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연리견도교 주민들 제합치다라고 하면 네. 거기 사신 분들은 또 반발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일단 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정도로 오늘은 하시고 네. 너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많이 나누시면 다음 연구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아까 그 이 섬 기본소득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대 형성해야 된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예. 형평성 부분이 좀 제기가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섬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서 구례, 장성, 곡성 같은 데 없거든요. 그러면 예. 섬 기본소득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시행하시는 주민들은 혜택을 보지만 도와 시군의 예산으로 혜택을 보지만 혜택을 못 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민 공익수당 19만 명 중에서 섬 주민이 2만 8천 명이에요. 또 그 부분들은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을 할 때 이 과정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그런 어떤 그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어딘가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때는 이제 광주남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예. 우리가 섬지원에서 연구를 하든 아니면 광주남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든 해가지고 또는 경남 연구원에서 섬 거주 수당제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든 그래서 어디선가 좀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이 필요성 부분 그다음에 한다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조건으로 해서 얼마 정도 할 건지 여러 가지를 좀 시뮬레이션 해갖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제도를 또 새로 도입하려고 그러면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관련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새로운 복지 제도에 해당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입법을 하든 또는 지자체가 시행을 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너무 깊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이 논의가 곡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만 원론적으로 조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제가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예요. 지금의 그 형평성 문제도 섬을 안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원 조달 문제. 그다음에 이걸 누가 농어민 공익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은 딱 농민, 어민 이렇게 주체가 있는데 섬 주민하고 누가 주체가 되느냐. 섬 주민을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라든가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주도적인 또 연구기관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네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 아까 제가 명칭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것을 이제 차치하고 넘어가고 나면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농민수당, 농어민 공익수당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농촌 기본소득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농어민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농업 또는 어업 이런 직업과 그 산업 업종에 따른 업종에서 생산되는 그 공익적 가치에 대한 또 보상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럼 섬 주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농촌 수당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거주 수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섬에 살아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 거기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가치, 국가적 가치, 아까 계속 말씀 나왔던 우리나라 해양 영토 확보와 뭐 그곳에 있는 자원 관리 등 여러 가지 확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의 그런
그런 것으로 이제 섬 주민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하는 것을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농어민 공익수당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섬을 갖고 있는 것이 전남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국가적 차원의 공익직불제처럼 그런 예. 국가적 차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렇게 돼야 아까 말씀하신 그 형평성 문제, 시군 내에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잠재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다른 사회보장제도랑 관련해서 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과 중첩되는 것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도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예, 저는 사실은 지자체 차원에 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화두로 던져서 전국적 차원에서 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저희가 지금 2018년부터 섬의 날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섬진흥원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다 섬을 우리 국토의 한 부분으로 해양 영토의 한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국민의 섬이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국민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거기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들을 마련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한 겁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토론을 쭉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힘들지만요, 영 실장님.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검증해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실시를 하는 섬과 그렇지 않은 섬을 한번 대조군하고 실험군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는 도입을 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 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말 이걸 했더니 인구 증가 효과라든가 정주 의사가 높아지고 청년들도 들어오고 뭐 이런 효과가 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식으로든지 실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혹시? 뭐 실험해보고 정부에다 제안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재원 부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연구 검토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연구 검토를 해갖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경남의 어떤 섬 또는 전남의 어떤 섬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 검토라든지 공감대 형성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죠. 시행을 하면 좀 아마 시행하는 데 훨씬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의는 하긴 하되 그거를 조금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연구하고 예. 나서 다음 단계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창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좀 책임 있는 자리니까 말씀을 굉장히 조심히 아니 하시는 것 그리고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섬 기본소득을 박 교수님이 연구를 하시긴 하시고 예, 오늘 MBC에서 이렇게 토론을 해줘서 고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고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사실은 개인 자격으로 도의 정책을 다루고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나온 거지 기관의 입장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해왔던 길이 있거든요. 네. 그 길에 빗대어 보면 이렇게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 연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뮬레이션에서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보다 궁극적으로는 아까 재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조금 제도를 도입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저기 뭐 실험적인 섬주민 기본소득제를 이제 완곡하게 좀 네네. 속도 조절을 하자라고 했는데 뭐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예.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이나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일단은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반대요. 이제 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요. 사실은 이제 도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책 사업 중에서 요즘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연륙연도교를 하나 개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뭐 천사대교는 한 뭐. 6천억 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그런 비용들 그렇게 일반적으로 건설 사업에 투여하는 비용들과 각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투여하는 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투여하는 비용들을 좀 그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저는 이렇게 전남에 뭐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어느 섬에서 이번에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한번 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예, 공모를 받아서 그럼 너도 나도 신청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네. 기준의 섬들을 한번 투여를 해보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고 싶은 섬 사업도 공모를 받아서 2개 섬만 측정을 해서 이게 5년 동안 50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그런 것처럼 한번 실험을 해봐서 효과를 보게 되면 확대를 시키는 방안, 정부에다가 요청하는 네. 방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를 저도 이제 이 토론을 준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본소득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소득을 주면은 나태해지지 않느냐, 사람이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실험적인 도입 같은 거 섬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섬은 또 폐쇄적이니까 실험도 제가 봤을 때는 용이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다른 육지보다 훨씬 더 용이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최 박사님? 예, 저도 실험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핀란드에서 이제 전 국가적으로 실험을 했었고 또 세계 각국에서도 실험을 하는데 일단 실험을 해서 도입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실험을 예. 한 다음에는 도입이 어려운 것 같고 정치적인 의지나 어떤 합의를 통해서 도입을 한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이고요. 그 실험을 그렇지- 통해서는 도입이 안 된 거죠? 그 원인,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실험 설계 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실험을 해서 도입, 이런 것을 범주형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설계가 잘 돼야 되고 비교군과 대조군이 정확히 설계가 되고 또 시계열적으로 봐서 이것이 그 사람들의 진짜 변화인지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인구나 뭐 청년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변화라도 정밀한 설계를 통해서 실험을 해야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실험이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독일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대규모 실험이 2023년부터 예정되어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점점 실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가면서 같이 이렇게 잘 설계해서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년이란 말입니다. 오늘 뭐 논의한 이야기만 봐도 이걸 대선 공약으로 어떻게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한번 논의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제 어떤 정당의 후보께서 기본소득 개념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지금 화두가 돼 있고 그러긴 한데 이제 만약에 기본소득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든지 섬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게 아마 채택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이게 왜냐면 네.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섬 기본소득은 오늘 지금 공식적으로 처음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어서 아마 대선 캠프에다가 제안을 하더라도 금방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 네.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시범 도입을 하고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그다음에 공감대 형성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나면 충분히 정부에다가 그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섬 기본소득까지 던져서 공약으로 채택받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대선을 좀 보면서 과연 대선 공약 중에서 우리의 섬에 대한 공약이 몇 건이 있는지 한 건도 없는 걸로 지금 보거든요. 물론 예. 이제 뭐 관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섬을 활용하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관광적인 측면은 사실은 외부 인구들 또 섬에 살지 않는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좀 포커스가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섬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은 없다라고 판단해 봤을 때 예전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한번 섬 공약 관련해서 여객선 공영제도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었거든요. 예. 안 되고 있는 건데 이처럼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섬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이렇게 대통령 자리에 있으신 분들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한번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리 최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네, 뭐 아직 후보 등록도 되지 않은 상태이라서 뭐 제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어떤 캠프에서 혹시 기본소득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해서 더 그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명 실장님부터 맺은말 순서대로 우리 최 박사님, 박 교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맺은말 한 마디씩 하고 오늘 토론 마치는 걸로 하죠. 우리 명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그 섬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섬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같이 토론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도가 섬의 약 6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국가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그 제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 박사님이요. 네, 섬의 가치와 그 사회적인 그
사회적으로 주는 좋은 영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섬 주민 기본소득제를 통해서 이런 섬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곳에 있는 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 공동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선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2000년 초반부터 해서 해양의 시대라는 명칭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섬이라는 위치가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가를 판단했을 때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걸 이번에 주장한 기본소득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장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 우위 자원으로 늘 섬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섬은 육지보다 심각한 인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좀 더 파격적이고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섬주민 기본소득제가 그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전국에 이 문제가 공론화돼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지혜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